로그 문제입니다. b는 0과 1 사이에 있고 a는 1보다 큰 자연수인데 차가 정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자, 정수입니다. 따라서 로그 4의 b분의 a는 정수. 자, 그런데 이 식에서 저는 양변을 b분의 a로 나눴습니다. b로 나눴어요. 그러면 10과 20 사이에 b분의 a가 놓이는 거죠. 근데 그 b분의 a가 4의 지수 형태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것은 4, 16, k는 2겠더라. k가 2라는 얘기는 b가 16분의 a라는 얘기죠. b가 16분의 a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16분의 a인 b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 16b가 a니까 2a, 2a 최대값은 32겠구나. 이렇게 해결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얘를 좀 써볼게요. 얘를 대략적으로 한번 써보면 fx는 언제 2분의 1 x인가? 이거는 x가 1보다 작을 때이다. 그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소함수니까 실제로 1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올라가죠. 1이었을 때 2분의 1보다 클 때, 즉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크다면 이 함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함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게 x가 1 이상일 때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인데 1이 들어가면 그 1일 때 함수값이 최대입니다. 즉 함수값이 2분의 1 이하라면,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보면 x값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x 독립변수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게, 함수값에 따라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치역이 어느 범위에 있는가, 어느 범위에 있을 때 어떤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분류랑 구별 같은 것들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합성함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이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3번을 합성했죠. 3번을 합성한 함수가 4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 구조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따라서 2분의 1의 f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f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붙었습니다.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요 x 자리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2분의 1 f, 그죠? 플러스 2분의 1, 그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죠.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은 fa는 2분의 1. 그런 다음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2의 2분의 5 이렇게 되죠. 2의 2분의 5 되고, 그게 fa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값입니까? 2분의 1보다 크죠. 따라서 2분의 1의 a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2분의 1의 a다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5이고 이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뭘 하라는 거죠? f 마이너스 5를 해야 된다. 이제야 이제 맨 처음에 나온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들어가네요. 따라서 2의 5승 30이다.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땐 x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범위에서 f가 어떤 범위를 갖는가, 이걸 갖고 판단해야 지금 처음 문제를 접근할 때 보면 이 함수 값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그렇다면 내가 손가락으로 가린 부분은 여기로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럴 수만 있다면 문제 풀이 속도는 생각보다 꽤 빨라질 수 있죠.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BA는 지름이니까 여기는 우리는 90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질문을 봅시다. 질문과 이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2α 얘기를 하고 있어요. 2α. 자,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2알파죠. 원주각이 돼서 중심각이 2알파다. 그 다음 2베타, 여기가 베타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원주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중심각으로서 2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알파 플러스 2베타,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이제 180도라는 것을 현재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가 2알파라면 여기는 뭡니까? 90-2알파죠. 이거 왜 얘기했냐면 이게 얘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x축과 직선이 이루는 각에 탄젠트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거는 탄젠트 2알파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럼 직각삼각형을 빨리 만듭니다. 2알파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 이러면 코사인 2알파는 뭐가 되죠? 코사인 2알파는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 2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자, 얘를 통해서 얘를 찾고 얘를 통해서 이 정보로 필요한 것, 질문에 맞는 답을 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곱을 했더니 더 크다. 제곱을 했더니 더 크다는 얘기는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B도 1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Bx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일 거고, X가 크면 클수록 클 겁니다. 즉 B의 A승보다는 B의 B승이 크겠네요. 그런 다음 이 얘기는 뭐냐. 자, 니은은 오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좋고요. 잘못 푸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A-1분의 AX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B-1분의 A의 비승을 의미합니다. A의 비승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A-1분, 다시요. A-1분의 A의 A승이고, 그 다음에 B-1분의 A의 B승을 의미한다. 지금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과적으로 X-1분의 AX라는 함수에 대해서 보세요. A, AA, B, AB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 좋게 맞춘 사람들도 많아요. 운 좋게 맞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푼 사람이 많아 보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AX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1,0에서 X, AX를 그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요. 기울기를 의미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었다고 할게요. 여기가 1,0이었다고 합시다. 1,0이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가령 여기서 1,에서 직선을 이렇게 딱 긋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딱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함수는 이 점들이 이렇게 기울기를 갈 때 계속 증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를 하다가 접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자, 지금 A, B가 모두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결국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다가 접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커집니다. 접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커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었다 칩시다. A가 여기 있었고 그럼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그런데 여기가 B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에 A가 들어갔을 때 얘보다 얘가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길게 되잖아요. 근데 B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B가 들어갔을 때보다 얘가 더 큰 거죠. 그런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였다 칩시다. 여기가 B였고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하필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문제에서는 이렇다고 해도 틀리고 저렇다고 해도 틀리고 같다고 해도 틀립니다. 알 수 없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것과 이것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이유는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접한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AB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단순하게 1보다 크다는 얘기밖에 없다. 그러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선 무조건 맞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디귿 얘기죠. 디귿 얘기는 무엇이냐? 자, 디귿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거나 떠올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게 알파라는 녀석이 어디로 딱 들어가고 있냐면 로그 A의 X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X값이 여기 들어가서 결과물, 함수값과 더해지고 있고, 또 베타라는 녀석이 로그 BX라는 함수에 대입돼서 더해지고 있다. X값과 Y값이 더해지고 있다. 이걸 보고 어떻게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A보다 B가 크니까 밑이 클수록 로그 함수는 좀 눕습니다. 상대적으로 눕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눕는다면 밑이 작은 애는 상대적으로 위로 간다. 로그 함수는 밑이 클수록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제가 y는 x 플러스 1,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점, 여기서는 지금 누가 뭐라 했냐면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지금 알파는 어디 쪽과 만나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녀석과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은 알파 콤마 로그 A의 알파. 그래서 얘네들을 합한 것이 어떤 값이라면 이 베타라는 점이 이 함수와 만나게 되면 로그 bx죠. 상대적으로 내려가 있는 베타 플러스 로그 b의 베타도 여전히 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같았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현재 왼쪽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x좌표가 있고 이게 로그 함수에 들어가서 더해졌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떠올려야 됐다. 이걸 떠올릴 수 있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어찌됐든 니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니은은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자꾸 출제되는 형태니까 이것은 알 수가 없다. 왜 알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자세히 아까 설명했으니까 여러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sin EX와 cosine EX가 만나는 그런 x의 값이 3개 존재하도록 sin x, cosine x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주기가 2파이라고 하면 이제 파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2분의 그러니까 4분의 9파이였을 거예요. 원래 x였으면. 그러니까 다시 2로 나눠주면 되죠. 이 부분은 4분의 5파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원래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4분의 여기가 얼마였더라? 뭐 sin s, cosine s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이제 다시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원래 여기가 이랬을 거예요. 여기가 4분의 5파이였을 거고 주기까지 가면은 뭐
428 4분의 13파이였을 텐데 2x니까 8분의 13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어찌되었든 지금 교점이 3개다. 하나, 둘, 셋인가요? 여기 셋이라면은 8분의 9파이 이상. 8분의 9파이 돼도 되는데 8분의 13파이는 되지 않았어야 할 그러한 세타에 대하여입니다. 그러한 세타에 대해 이래야지 얘를 만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코스 F와 G에 대한 정의를 했고 복잡한 식으로 줬습니다. 일단 이 세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FG 이런 개념으로 그냥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통분해주고 통분한 다음에 이쪽 계산해주면은 FG에 F 플러스 G 플러스 1 그리고 다시 FG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와 얘 남고 다시 빠지게 되고 여기는 이제 2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보니까 이게 F 마이너스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계산이 좀 문제긴 한데 F 플러스 G 이제 계산할 거고요. F제곱 마이너스 1도 계산할 거고 얘도 계산할 겁니다. 이제 대입합니다. 자 이제야 대입합니다. 자 이제 대입하면은 뭐 FG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럼 F 플러스 G는 뭐냐? F 플러스 G는 지금 보시면 F 플러스 G는 이 사인이죠. 그러면은 이 사인 이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면 1이죠. 그래서 1 빠지고 2배 사인 코사인 그리고 그 가겠다가 이제 얘를 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에서 G를 빼게 되면 이 사인이니까 빼면은 이 코사인이니까 이 코사인 이 세타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처리할 것들이 아까 전에 처리할 거 다 처리했죠. 그럼 여기도 처리할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0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0이 됐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로 보내주면 코사인 제곱 2세타는 6분의 1 여기까지 오죠. 코사인 제곱 2세타는 6분의 1이다. 6분의 1이면은 근데 이제 세타의 범위 그러니까 2세타의 범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그래프는 사인 2x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던 얘가 코사인 2x예요. 그런데 아까 세타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세타의 범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세타의 범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세타에 대해서 지금 결국 코사인 2세타가 뿔마 루트 6분의 1이라는 건데 이 세타의 범위가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루트 6분의 1이 이렇게 갔으면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세타는 여기와 여기만 가능한 겁니다. 딴 쪽을 보면 안 돼요. 세타의 존재 범위가 지금 여기 썼다시피 이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타 플러스 루트 6분의 1일 땐 얘를 잡고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일 땐 얘를 잡아야 된다.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죠. 이 대칭의 중심이 얼마입니까 지금? 4분의 5파이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타들을 합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대칭의 중심이니까 2분의 5파이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코사인이 이렇게 갔는데 동일한 위치로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라기보단 동일한 크기 근데 부호만 다른 그러니까 이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간 만큼 오른쪽으로 간 상태 이 x들 더하는 거니까 그럼 이 점은 그러니까 이 두 x는 이 대칭의 중심의 2배를 한 것이다. 둘의 합은 대칭의 중심의 2배를 한 거다. 근데 그 대칭의 중심이 4분의 5파이다. 그래서 2분의 5파이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문자의 숫자입니다. 11이에요.
11제곱근 m이에요. 즉 이겁니다.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그 얘기는 n승을 했을 때 어떤 자연수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이 지수함수 지수에서 여기가 자연수일 때 지수도 자연수여야지만 자연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자연수일 때는 여기가 0 또는 자연수일 때만 자연수가 됩니다. 그걸 증명해야 되는 문제지만 뭐 내신 할 때는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이제 n, 스몰 n이 자연수니까 이제 여기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11이 아니라 12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12입니다. 다시 쓸게요. 12예요. 문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 잘 안 보이고요 지금. 자, 10이라는 숫자가 어떤가? 2의 2승 곱하기 3이다. 자, 이거를 갖고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m이 범위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이게 범위가 대충 20 정도까지만 가도 꽤 문제 난이도가 있게 되는데 10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제곱수이면 약간의 부담이 덜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범위에선 2의 제곱과 3의 제곱밖에 없는데 이러면은 여기가 P2가 얘를 약분하면서 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n은 6의 배수가 됩니다. 6의 배수가 되니까 100을 넘지 않는 녀석으로서 이때 총 n은 16개가 가능합니다. m이 2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n은 16개가 가능하다. 16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잡죠. 만약에 이게 20까지였으면 4제곱수도 생각했었어야 돼요. 원래 4제곱수. 그러니까 2의 4승 같은 것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2의 4승 넘어가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4제곱수는 필요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게 3승, 2의 3승 하나 보이네요. 2의 3승이 되게 되면 여기가 2의 4분의 n승이 되게 되고 그러면 n은 4의 배수로서 문제없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숫자가 몇 개 남았죠? 3개가 빠졌으니까 6개의 m이 가능합니다. 이 형태도 아니고 이 형태도 아닌 남은 이 6개에 대해서는 피할 방법이 없죠. n이 1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8. 그러면 순서상의 개수는 6개의 m에 대해서 8개의 n이 대응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된다. 6개에 대해서는 그렇다. 여기 문제를 보면 1부터 10까지면 총 8개죠. 8개면 여기는 5개입니다. 그러면 5개니까 총 순서상의 개수는 32 플러스 25 플러스 58에 4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65, 97이 되겠네요. 부동식 잘 봐야 돼요. 1부터 10까지는 9개입니다. 9개니까 9개가 아니라 8개예요. 저도 계속 계산식 잘못하네요. 총 개수는 10 빼기 1 빼기 1개니까 8개죠. 그 8개 중에서 3개가 빠졌으니까 5개입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자, 이제 앞으로 두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녀석이든 제곱하면은 절대값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로그 x제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로그 절대값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 x제곱과 2로그 x는 그래프상으로는 다릅니다. 그래프상으로 절대값 그래프가 된다. 이 부분을 먼저 조심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 부분을 조심하고. 자, 그러면 fx식이요. 이런 다음에 개수를 묶되 개수 양수니까 이거 바깥으로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해서 x 빼기 3분의 10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능한 그래프가 이제 몇 개가 추론이 되는데요. 추론이 몇 개가 되는데 이 3분의 10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녀석 하나와 그 다음에
3분의 10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물론 요거를 그려서 대칭시키고 요걸 그려서 대칭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능한 교훈을 따져 봐야겠죠. 1번의 경우는 가능한가? 1번의 경우는 가능한가? 그 얘기는 b가 1보다 클 때 가능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를 보고 여기는 3분의 8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8인데 지금 이 녀석은 여기 이 녀석은 로그 5의 8분의 3 x 빼기 3분의 10 이거인데 이 진수 부분이 1이 되는 x가 정점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x 빼기 3분의 10이 3분의 8이 되는 3분의 16 여기가 정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대칭축인데 3분의 8만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3분의 8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잠깐만요. 6, 3, 8, 6이죠? 여기가 3분의 10인데 6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8만큼 갔으니까 3분의 2만큼 1보다 작은 어떤 이쪽 지점일 거예요. 이쪽 지점을 이렇게 지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이 원점이라고 했으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요 두 번째 얘기를 봤을 때 두 번째 얘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2분의 a인데 2분의 a보다 이상인 2분의 a보다 큰 t에 대해서 요 t에 대해서 t 이하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t 이하에서 fx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 같습니까? 최대값 안 같죠. 최대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가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나조건을 보세요. 나조건. 여기가 2분의 a인데 t가 이렇게 있습니다. t 이하에서 최대값이 있습니까? t 이하에서 최대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1보다 작구나. 작아야지 가능하구나.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해봐야죠. 자, 이제 해봐야 되는데 해봐야 되죠. 그림 그리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가고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그리고 뭐 t 이렇게 있으면 t 이하에서 최대값 있죠. 여기 t에서 최대값이 되네요. 이제 조건은 만족됐습니다. 이제 함수값에 대한 처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함수값에 대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2분의 a일 때, 이 함수 자체는 2 로그 b의 8분의 3의 대칭시킨 그래프죠. 지금 대칭시킨 그래프. 그러니까 3분의 10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대칭시킨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에서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돼야 됩니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요. 약간 틀게요.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2분의 a를 집어넣자. 3분의 10인데 3분의 10인데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2분의 a이고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야 된다.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더하겠죠. 이거를 더해버리면 자, 이걸 더해버리면 여긴 일단 0이고요. 0이니까 이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신경 씁니다. 이제 곱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8분의 3의 제곱에
3분의 10의 제곱에 2분의 a의 제곱이 1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는 3분의 10의 제곱에 2분의 a 제곱이 3분의 8의 제곱이 됐어야 된다. 자, 넘겨봅시다. 9분의 100 빼기 64, 36. 이거는 얼마죠? 4죠. 4는 2의 제곱이죠. 그게 2분의 a의 제곱이 됐었어야 되는구나 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a는 2고 a는 4구나. 이거 왜 썼냐면 여기다 쓰려고요. 어디다 쓰는 게 편하려나? 여기다가 계산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2 로그 b, 자 8분의 3 곱하기 2분의 a가 2니까 3이 6, 3분의 4죠. 그리고 2분의 a가 1했죠. 약분 됐습니다. b 보냈어요. 그러면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포인트 첫 번째, 이 녀석을 여기 제곱식이라고 했을 때 제곱식은 얘다 얘 절대값 처리해야 된다. 절대값 처리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는 3분의 10에서 대칭이다. 자, 그런데 3분의 10의 대칭인 건 알겠는데 b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나 조건 해결해 줬다. b가 1보다 큰 그래프에 대해서는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정사각형 오른쪽의 t에 대해서 t의 왼쪽 부분을 함수를 따져보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더라. 그래서 b는 0과 1 사이여야 되고, 그러면은 이 함수가 감소함수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이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포함시키면 되겠구나. 그리고 2분의 t가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t 이하에서 함수 최대값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를 지난다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하는 요 부분에서 약간의 디테일, 계산의 디테일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왔다면 해결이 됐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촬영 시간 한계가 있어서 아마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요. 중간에 끊기면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이거 전형적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줬냐면 2분의 파이 x 기억하세요. 2분의 파이 x는 주기 4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 4를 준다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봉우리 떨어지고 다시 아랫봉우리 떨어졌을 때 이 부분들이 다 자연수가 되죠. 1, 2, 3, 4. 이거 의도적이다는 거. 이 특징적인 숫자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 자, 가족권부터 보게 되면 G1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뭐냐라는 거고, 최대값은 1이죠. 이 점에서 1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GA와 GA가 갖고 싶다. 그러면 이게 지금 T니까 범위가 나와있죠? T. 그러니까 A-1 이상 A. 이 범위 안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1이 나오려면 A가 뭐가 돼야 될까라는 얘기죠. 뭐가 돼야 될까? 일단은 A-1은 보시면 알겠지만 A-1은 1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값 1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A-1이 1 벗어나면 최대값 1 안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A는 또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끝 지점이 1은 넘어섰어야 되잖아요. 끝 지점은 1을 넘어섰어야 되고 왼쪽 출발 지점은 1을 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 A의 최대값은 2입니다. A의 최대값은 2다.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나입니다. 나인데요. 자, 나예요. 나가 거의 모든 문제를 만들고 있다. 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프를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범위가 누구의 범위죠? t의 범위는 뭐 0 이상이라고 했나요? 지금 뭐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데 t가 만약에 0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누굽니까? 0이죠. 0입니다.
자, 그러면 또 최대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누가 있을까? 여기 있죠. t가 3일 때입니다. t가 3이면 2에서 3 사이가 되면서 요 범위에서 최대값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또 t가 4일 때 3 이상 4 이하의 최대값도 0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절대값 gt, 뭐 절대값을 때려도 0은 뭐 그대로니까 이 t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t의 개수 3개죠. t의 개수 3개 되도록 하는 그 k는 일단 0이 하나 보입니다. k는 0이 하나 보여요. 절대값이니까 0 이상이 돼야 되는 건 뭐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자, 그런데 이 구간의 크기가 1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구간의 크기가 1이다. 구간의 크기가 1이다. 구간의 크기가 1이다. 계속 되뇌겠습니다. 구간의 크기가 1이다. 구간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구간의 크기가 1이다. 구간의 크기가 1이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5인가요? 2분의 5 그리고 여기 2분의 7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때의 최대값은 뭡니까? 그때의 최대값은 2분의 1 들어갔을 때인 2분의 루트 2가 돼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요번에는 그러니까 t가 이거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2분의 3에서 2분의 5 사이일 때의 최대값도 2분의 루트 2가 돼요. 2분의 루트 2가 되죠. 요번에는 이게 t입니다. 2분의 5에서 2분의 7 사이에 있을 때 최대값도 누구예요?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절대값에 해당되는 거였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까지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데요. 지금 다조건을 보면 다조건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t는 뭐냐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t는 얘랑 그 다음에 2분의 1과 2분의 5와 2분의 7 이 세 개고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3 이게 이제 다에 대한 얘기였고요. 나는 k의 개수는 몇 개냐? 그 k는 0과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로서 2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답지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a는 최대가 2고 그 다음에 k의 개수 2개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3이면 이게 4니까 2분의 21인데 글쎄 없네요. 제가 틀린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근데 2분의 21이 나왔고 어찌되었든 나가 핵심 키워드 문제예요. 저 옆에 있는 이 지수함수는 아마도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뭐 원래 감소하는 애를 이제 뭐 이렇게 내렸다가 위로 비만큼 올리는 형태니까 아마 뭐 대략적으로 그냥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였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A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뭐 A가 양수일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고 요 두 교점을 A, B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A, B 원이 이거 어떤 두 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녀석과 현이 됐을 때 원과 이거를 지름을 했을 때 원을 따져보면 얘가 가장 반지름이 작죠. 그래서 이 두 교점의 중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계산을 이제 해야 되니까 AB를 찾아야 되니까 A 곱하기 3이 X승 빼기 3 얘랑 그 다음에 이제 둘을 연립하게 되고 저는 이제 3의 X를 T라고 취한 다음에 양변에 3의 X승을 곱해버리면 AT제곱 그 다음에 3 이게 더하기인가 빼기인가 안 보이네요. 아, 더하기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제거되고 넘어와서 27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중심이 2,2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X좌표를 알파라고 적으면 여기는
4-알파의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x가 들어갔을 때를 t1,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t2로 갑시다. 그러면 t1, t2를 곱해요. t1, t2를 곱하면은 3의 4승이 되고 그게 a분의 3의 3승이니까 a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에요. a는 3분의 1이고 이제 b도 구해야겠죠. b도 구해야겠으니 현재 지금 알파를 모르긴 하지만 함수식에다 이제 넣어야 됩니다. 함수식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계산하기 편한 녀석으로서 얘를 갖고 하겠습니다. 얘를 갖고 하게 되면 a는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수식을 좀 쓰고 시작할까요? 함수식이 저기 3의 x 마이너스 1승 빼기 3이라는 이 함수식에서 알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저기 4-알파를 넣어요. 4-알파 여기 함수식에다가 그러면은 3-알파 빼기 3 그리고 그것의 평균, 그 평균이 2다 이러면 알파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를 구할 수 있으니까 3의 알파승을 t로 치환을 해서 여기를 보면은 3분의 t 그리고 t의 27 그리고 2, 4 10 연결에 3t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t제곱 빼기 30t 플러스 81 이거를 27 곱하기 3이라고 본다면 27 곱하기 3이라고 본다면 3의 1승과 3의 3승이 나올 텐데 저는 지금 계산상 알파를 지금 2의 왼쪽으로 뒀죠. 그러면 이제 알파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를 1 a가 1이라면 그러니까 알파가 1이라면은 여기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B 좌표는 이제 뭐가 되나요? 4, 뭐 잘 안 보이네. 3,6이 됩니다. B의 좌표는 3,6이 돼요.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뭐냐? 뭐 반지름 길이는 여기 갖고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2,2와 1, 마이너스 1을 갖고 계산해 보면 이거는 루트 17이 됐을 거고 지금 아까 A 구했죠? A는 3분의 1이라는 거 체크해 줬고 이제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대입을 통해서 찾아야겠죠? 대입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적절한데 누가 있을까요? 그냥 아까 전에 계산했던 녀석이 여기 있나? 여기는 여기 x에다가 누굴 집어넣기 편할래나? x에다가 3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6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였죠? 그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7이구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들을 따라서 두 지수함수가 만난 두 점을 지나는 원, 그 원의 뭐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등 혹은 반지름이 최소가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두 교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겠구나. 그걸 이용해서 적절한 지수 방정식 그리고 식처리 이런 연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풀 땐 fx가 로그 2의 ax 플러스 1 그러면 a는 양수죠. 자, 아직은 a의 부호를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a의 부호는 결정하지 마시고요. a의 부호는 결정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면 이 함수가 0인 게 점근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역함수죠. 지금 역함수의 점근선은 얘의 역함수의 점근선은 x가 y로 바뀌면서 첫 번째로 얘는 답이 되게 됩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참고적으로 만약 역함수를 구하는 이거 뭐 저희 공부하는 거니까 역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빨리 뭐를 해야 되냐면 요 x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2의 x승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fgx가 x가 될 때 얘를 얘 역함수라고 하니까, 이 문제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빨리 한다면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ax 플러스 a가 2의 x승이 되는 x니까 a분의 1에 저 같으면 2x승 빼기 a,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게 gx예요. 이 gx의 점근선밖에 안 쓰니까 사실은 약간 김이 새는데요. 점근선밖에 안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탄젠트로 갑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를 딱 가야 되는데, 탄젠트가 2분의 파이 x죠. 그래서 이제 그 주기성 보고, 자, 여기다가 좀 그릴게요. 주기성 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어요. 그리고 플러스 1도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2분의 1일 거예요.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그럼 여기는 아마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니까 2분의 3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 때문에 주기가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이 2일 거예요. 그럼 2분의 7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칭 중심이니까 여기는 2분의 5일 겁니다. 지금 질문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ABCD예요. 자, 이게 ABCD인데 이 ABCD와 fx가 만나야 됩니다. fx가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주어진 식은 로그 2의 마이너스 a 그리고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얘는 로그 2의 x를, 로그 2의 x가 있다고 치면, 로그 2의 x가 이렇게 있었다 치면은, 얘는 로그, 얘를 한번 거쳐야죠. 로그 2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y 대칭을 시키고 마이너스 1만큼 두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로 접근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가 얘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a가 음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a가 음수라면 이 평행사변형과 만날 수 없다. 따라서 a는 양수고, 그럼 a가 양수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원점을 지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이 로그 함수가 이래야지 교점이 생기죠. 이렇게 돼야 교점이 생기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요.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대입됐을 때,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를 보면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대입됐을 때 1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1 이하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7을 대입했을 때, 2분의 7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위쪽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했다. 2분의 1 대입했다. 로그 2의 2분의 1, 2분의 3a죠. 2분의 3a가 1 이하란 뜻이고, 그러면은 2분의 3a는 2 이하고, 따라서 a는 3분의 4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7을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분의 9a고 1 이하다. 2분의 9a가 2 이하다. 이하다가 아니라 이상이라고 했죠. 잘못 썼습니다. 그러므로 a는 제가 뭐 계산을 자꾸 잘못하는 것 같은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지금 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a는 9분의 1 이상이다. 그래서 a 범위가 이렇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1 아래쪽에 있고, 그러다가 계속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내려가도 2분의 7을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a에 관한 부등식으로 표현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따라서 최대값은 3분의 4이고 최소값은 9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